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거리두기 조정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9시까지인데 이 영업시간 제한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좀 미세한 조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 사적 모임 8명, 그다음에 영업시간 10명 정도로 얘기되다가 바로 이제 변환이 돼서 나왔는데 미세한 조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세한 조정이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닌가. 이미 일부에서는 우리가 2월 7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 기입식 본인의 그런 본인의 방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이게 추적 관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장에서는 9시는 지켜지고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숫자의 관리라는 게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었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걱정은 정부에서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 놓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1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그런 거 할 때 시간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적 모임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꼭 필요한 모임만 하고 귀가해야 된다는 메시지인데 1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접촉해서 현재 확산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문제는 그 1시간 연장한 것의 확산세의 속도는 바로 다음 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주 후, 즉 대선이 진행되는 그 주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주에 이런 확진을 통한 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전해주셨고 이게 영업시간만 연장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식당이나 카페 가면은 저희가 기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입 명부에 관련해서도 이게 잠정 중단됐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기존에 모든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입을 하거나 QR코드를 실제로 우리가 보여줘서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 갔는지 확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080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딜 갔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미 사실상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기입식으로 본인에 대한 그런 위치를 갖다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닿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방역 조사가 진행되고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이제 QR 코드나 예방접종 증명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없어졌는데 왜 자꾸 시키느냐? 사실은 QR 코드를 찍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됐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 본인의 위치 추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진행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증명이 돼서 실제로 고위험 시설에 들어갈 때는 예방접종이 완료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건 지속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완화된 거리두기 방안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2주 뒤에 진정세를 보일 때 더 큰 확산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이게 아직 확산 규모나 시점이 정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와 관련해서도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27만 명이 정점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36만 명이 정점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확산세가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하는데 변수에 따라서 그 편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 패스 또 국민들과 대한민국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정부 지침에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 국가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서 우세종이 되고 그것이 정점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정도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주민 5천만 명과 실제로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발견돼서 우세종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그냥 그걸 간단하게 계산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이고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예방접종 이행률이 2차까지도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확산이 됐다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보인다고 하면 예. 지금 한국은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10분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만 양성으로 나오고 실제로 나머지 6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음성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감안한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PCR 검사 숫자와 양성 판정 숫자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발표를 한 게 약 11만 명이 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대략 그보다 2배가 더 많은 숫자가 오늘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30만 명대가 확산되고 있는 수준이고 확인되는 게 10만 명대니까 예. 우리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는 확인되는 숫자가 하루에 17만 명, 24만 명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거리두기 완화 그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뭔가 완화라는 메시지를 준 것 자체가 향후에 어떤 규모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썼어요. 뭐냐면 동독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있었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게 그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독 국민들이 해외여행 자유가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바로 생방송 중에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말을 잘못하면서부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 메시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1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걱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방역을 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즉 완화라는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이 메시지를 그냥 국민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방역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연장에 대해서 메시지와 동시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대중교통 수단의 시간이 단축이 돼 있고 실제로 횟수도 줄어서 일찍 집에 가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은 마치 통일 독일이 되기 전에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군중 심리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지금 풀어주는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신호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역 패스 등으로 아직은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가에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역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금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을 지나치게 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더 느리고 그리고 그 정점 올라가는 그 확산 속도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리 있는 예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면역학적으로 접촉, 감염, 발병이라는 상태를 보면요.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사실 아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환자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많이 접촉이 됐을 겁니다. 감염이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확실한 건 발견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해서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 감염은 됐지만 예방접종 등으로 발병을 막는 상황 또는 마스크 착용 등으로 접촉했지만 감염되지 않는 상황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이 많은 분들에 통해서 감염 노출이 돼서 항체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뉴욕주만 보면 예. 지난 2년 반 동안 사망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예. 한국은 7천 명 정도 내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예.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거나 우리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치명률을 낮추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가파르면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그 실제로 집계된 확진자 말고도 실제로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필수 인력에는 PCR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이게 또 양날의 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에 제가 감염됐는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간이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이고 대신에 제 직장에서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을 잘 지키고 일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PCR 검사는 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 필수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해서 일찍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동료 간의 전파를 막아야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걸 전수 검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검사 방법이 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코로 면봉을 찔러가지고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코를 찌르지 않아도 입안을 헹구기만 하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구 결과입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작두콩이라고 하는 성분이 흡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보통 이 목 안에 특히 이 인후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흡착을 하게 되면 그 흡착도에 대해서 병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것과 없을 예. 때 없다고 하는 것 되는 것이 거의 PCR 검사에 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연구 결과로만 보면은 병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도, 우리가 볼 때 민감도라고 하는 부분이 97%가 높고 예. 병이 없을 때 없다고 하는 그 특이도도 100%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에 대한 정의는 PCR 등으로 증폭해서 특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봅니다. 즉,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정의가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는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의했을 때 예. 통용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코보다 더 쉽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